좀 쉴 수도 있는 거지. 아, 조용히요. 예민한 한국인이 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예민함으로 시작된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 환자들을 보면은 원래 좀 예민했던 분들이 많아요. 입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게 끝장이라고 했구나. 과연 당신이 예민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바로 뇌.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 나는 안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우울증이다. 전화를 받고 찾아간 살해자의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안녕하세요. 제작진이 와서 싸움은 멈췄지만 서로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 보인다. 싸움의 원인은 생활비. 좀 한다고. 네가 이 녀석이 힘드니까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돈 벌 때는 그래도 갈비라도 내고 줄 수가 있냐? 돈벌이를 하지 않는 아들이 불만인 어머니. 800만 원가 주었어. 매번 돈 하는 엄마에게 화가 난 아들. 때문에 또 나한테 뭐라 했다고. 왜 내가 내 잘못이라고 그래요. 엄마 한 거 생각해. 엄마 한 거를.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용히요. 이제 너무 박 씨는 어쩌다 엄마에게 얹혀 사는 어른이 됐을까? 우울증 갖고 선풍기 켜놓고 잠을 늘어지게 자고 그냥 밥도 챙겨줘야 먹고 진짜 속상해요. 겁내 속상해요. 여거를 또 망치로 깨버렸어. 최근 들어 폭력성까지 보인다는 정훈 씨. 발라놨더만.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도 심각해지고 있다. 밥그릇 하나가 없어. 다 깨버리갖고.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나보고 정신병자 게 근게 자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욕이나 했었고. 어머니랑 있으면 자꾸 옛날 그런 마음이 부스부스 올라오니까요. 막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요. 어머니. 어머니도 성격이 좀 있으시고 막 달라들으시니까 막 윽박 지르면서 이게 막 죽이고 싶어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렵다는 박 씨. 그가 생로병사의 비밀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에 불안감을 느낀다. 요즘 예민하다는 게 느껴진 게 뭐가 있냐면 칼을 보면 막 예민해져. 칼에 무섭기도 하고 내가 저걸 칼로 막 사람을 찌르진 않을까 막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막. 사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한다. 그런데 약을 먹는 정훈 씨의 모습이 이상하다. 졸음 때문에 약을 절반만 잘라 먹는다는데 예민함은 그 부작용일까? 반절만. 그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밖으로 나온 정훈 씨가 주차된 차를 유심히 살펴본다. 그의 관심사는 차가 아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다. 그냥 좀 저를 그냥 저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그게 심적으로 안정이 되나 봐요. 이런 습관은 10여 년 전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뒤부터 생겨났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심리가 약간의 불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우울증 나서가지고 나무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서울 대학병원으로 한번 가봤으면요. 우리는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정훈 씨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저렇게 식순형을 신속한 진료를 권하는 전문가.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이분은 이 살해자분은 진단명이 정말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동성 조절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좀 이제 분노가 시작이 되면은 본인도 이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위험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며칠 후 정훈 씨가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의 표정이 불안하다. 불편하세요 지금 혹시? 괜찮아요? 시끄러워서? 화가 많이 난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분노 조절을 위해 찬물을 마셔보지만 극도의 긴장감은 계속된다. 앉으세요. 정신과를 조금 다니셨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방문하신 게 의사에게 분열 증상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 씨. 28세 정도. 이거 좀 헛것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분리된다, 분열감이 약간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의자 앉아 있다가 네.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서 그만 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조금 날씨에 따라서. 과연 정훈 씨의 정신 건강은 어떨까?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 중증도의 우울증, 불안감이 확인됐다. 또한 예민성과 두려움, 과민하고 과격한 성향도 보인다. 다행히 우려하던 정신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정말 조현병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강박증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대인관계 그리고 또 어떤 충동 조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감정적인 어떤 컨트롤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좀 난폭하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타인을 좀 해치지 않을까까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역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직간접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이제 정신증적인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일단 좀 결론을 내렸고요. 대신 어떤 강박증, 그다음에 또 운동 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울과 불안,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직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씨의 예민하고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바로 인간의 뇌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은 1.5kg밖에 되지 않은 뇌 속 신경회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뇌 한가운데 위치한 변연계는 감정의 뇌로 불린다. 흥분과 공포, 불안 같은 감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식욕과 성욕에 관여하는 시상하부, 단기 기억에 해마가 위치한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본능적인 감정은 전두엽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 전두엽이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과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심해지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뇌가 참 오묘하고도 재밌습니다. 가장 좀 특이한 게 그 가운데 변연계라고 이렇게 사과같이 생긴 게 뇌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이 다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 그냥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낼 때 화내고 이게 필터가 없이 그냥 나오는 게 변연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앞에 전두엽에서 이걸 탑다운 컨트롤해요.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우울한 감정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고. 의료진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철저한 약 복용과 생활 리듬으로 전두엽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잘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어떤 하루 일간 리듬과 자고 깨는 일간 리듬, 그럼 사회적 리듬 이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을 좀 잘 이제 조절을 해서 욱해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외출을 못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응급시약을 비상시약을 좀 처방을 받아서 어쨌든 사회 활동을 좀 가능한 한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서는 박 씨. 변화를 기대해 본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돼 있어서 뵙고 싶죠. 반복되는 강박증 때문에 휴직 후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백지민 씨. 그녀도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시험이 코앞인데 필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글씨를 쓸 때 이게 글씨가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걸 보면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 마치 자를 대고 쓴 듯 줄간격과 글자가 반듯하다.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좀 약간 깔끔한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하지 않는 약간 좀 특별한 행동인가 보다, 좀 예민한 성격이구나 하고. 공부 도중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는 지민 씨. 인덕션이 꺼졌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안 꺼진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이 행동을 15분 동안 할 때도 있고요. 쉬할 때는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 냉장고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간격이 남아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 이런 간격이, 그리고 여기도 이게 딱 손에 맞아야 되고. 여기 하나 있는데 최근 이사 후에 새로운 강박이 생겼다. 창문 단속.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 일상 모든 부분에 이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지로 고칠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이게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시간 동안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강박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 일단은 가스레인지를 몇 번씩 하긴 하시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저를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의료진은 2가지 치료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3개월간 극복 훈련을 받는다. 이게 본인이 이게 불합리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강박 사고를 떨궈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잊으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긴장감은 더 올라오고 결국에는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확인이라는 이제 강박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박 사고라는 것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변연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낮춰주고 이성의 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치료 효과를 높인다. 강박 장애라는 게 최근에는 어떤 뇌의 어떤 기질적인 어떤 신경 회로의 이제 문제라고 이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SSRI 계열의 항우울제가 이제 그쪽에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다. 세로토닌은 신경세포의 말단 시냅스에서 감정 신호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이 과정에서 자가 수용체를 통해 재흡수되는 특성이 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이 더 오래 남아있게 돼 긴장이 풀리고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 희망을 얻은 지민 씨. 죽을 각오라도 열심히. 약이 우선적이진 않아요.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치료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스물두 살 채보라 씨를 만난 곳은 한 스터디 카페. 그녀는 간호사를 꿈꾸는 대학생이다.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20대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약들을 이제 다 그냥 털어버리고 아는 언니한테 나 죽을 거다 이러고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구급차가 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배신이 발단이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무너졌다. 이게 3월, 네, 5월 3월. 친구를 한 6, 7명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알고 보니 뒤에서 저를 막 험담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다니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이후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졌다. 하트 행성이고. 나 혼자뿐이라는 고립감은 서서히 우울증으로 악화됐다. 보라 씨는 병원을 다니며 약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났다. 약을 복용하면서 식욕이 늘고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제 주변에서도 너 좀 많이 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걸로도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작진과 대학병원을 찾은 보라 씨. 전문 상담사가 그녀의 정신 건강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간다. 스스로한테 해를 가할 때도 좀. 가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막 약을 한 번에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껐떡할로 네네. 한 달에 한두 번? 반복되는 자해를 막을 치료가 시급하다. 성별이 어떻게 돼요? 감정 기복, 충동, 공황 장애도 문제다. 안녕하세요. 과연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 그것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울 보면은 막 깨부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 같은 거 막 던지고 싶다든지 막 그런 충동. 이렇게 어떻게 먹으면 좀 기분이 더 편해요? 좀 네,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감정 기복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먹어서 포만감이 들면은 좀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자꾸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라 씨의 경우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료진. 대인관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고 또 비언어적 표현들에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자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유 좋아요. 기존의 약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할게요. 네. 약의 개수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이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제일 깊은 잠을 자게 되거든요. 네. 또 의사는 2주간 3가지 행동 치료를 처방했다. 그다음에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렵진 않지만은 다음에 올 때까지 해봐요. 네. 이게 좀 막혀있던 게 좀 약간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제대로 이번에는 많이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 뒤 보라 씨의 예민함은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 66세 석태환 씨.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다. 애들 엄마는 1994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떴거든요. 애들 데리고 혼자 살면서 그러다가 재혼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석 씨. 손맛 좋기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한 터라 손놀림이 거침없다. 오늘의 메뉴는 냉콩국수. 두 번의 결혼 실패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우울한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성공한 식당의 사장님, 화목한 가정을 이끌던 가장. 지금은 모든 걸 잃고 건강마저 자신할 수 없는 신세다. 다 뒤져봤거든 내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건 치매다. 얼마 전엔 틀리둔 곳을 기억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냉동실에 먹나 싶어가지고 뭐 생선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예민함은 마음의 병을 키웠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라 우울증 진단은 큰 충격이었다. 약을 먹으면서 입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게 내 자식 뭔가 싶어서 들더라고요. 이게 정신병원까지 가야 되나? 내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끝장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에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석 씨의 염려를 풀어주기 위해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곳은 뇌파 검사를 이용해 정신질환을 진단한다. 두피에 전도성 용액을 뿌린 후 뇌파 감지기를 머리에 착용한다. 뇌신경은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뇌파는 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검사를 움직이지 않은 채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태환 씨의 뇌파 모습이다. 뇌파를 찍어보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형들의 액티비티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데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혹은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의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대학병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뇌파를 이용하면 강박, 공황, 우울증 같은 8가지 주요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석 씨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병원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검사 결과는 전형적인 노인 우울증의 모습이다. 균형이 이게 마음의 엑스레이 같은 건데 찍으면 각 주파수 영역대로 어떤 주파수의 뇌파 가운데 특히 알파파와 세타파 영역이 붉게 나타났다. 헤르츠별로 보면 여기는 세트 생각들이 알파파가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그런 상태. 우울증에서 특징적으로 좀 알파파의 활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집중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해요. 세타파 활성은 인지 장애를 뜻한다.
이분은 그 기억력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치매 검사할 때 이제 스크리닝 검사로 하는 검사인데 그게 이제 경계성 정도로 나왔어요.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치매 클리닉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는 노인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인데 아직까지 치매는 아닌 그런 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이전에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노인 우울증은 그 경도인지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력도 좋아질 수 있다. 딱 찍어내는 거 보니까 아 맞구나. 내가 현재 우울증으로 이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 약을 여기서 계속 다니면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겠네요. 지난 4년간 국내 우울증 환자는 34%나 급증했다. OECD 1위. 예민한 한국인의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 26살 김세연 씨. 잘 잤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어가지고. 밤새 안 잤어요? 아, 네. 그냥 밤샜어요. 극도로 예민하다는 세연 씨가 제작진을 만난 이유는 뭘까? 넌 병원 좀 가봐라.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확정을 받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고. 토요일 아침, 세연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팔에 새겨진 문신이 눈길을 끈다. 피해망상.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강박증. 타투 글자는 모두 정신질환과 관련돼 있다. 자해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자해는 무섭고 뭔가 한 번씩 생각은 나면서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좀 흉하잖아요. 솔직히 별로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 차라리 보기 좋은 느낌으로 하자. 자해 대신 타투를 선택한 세연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4년 전. 훈련소 초반에는 약을 못 먹고 한 번에 이제 계속 모르는 사람 껴있고 하니까 한 4, 5일 정도 못 자다가 군의관이 너 검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검사 받고 나니까 이제 저녁 하는 게 좋겠다. 약을 걸을 때가 많았어가지고.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극심한 불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냥 별 생각이 다 난다 해야 되나. 하루 있었던 일부터 뭔가 옛날에 있었던 일,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복잡해집니다. 세연 씨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관찰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다. 제작진이 철수하자 불을 끄고 누운 세연 씨. 1시간 만에 잠이 들었다. 20분 뒤 문자를 받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은 김 씨. 그렇게 게임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시 잠을 청하는 세연 씨. 하루 종일 게임과 낮잠을 반복하며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미래 세대, 세연 씨가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먼저 정밀한 검사를 진행했다. 네,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예. 본인이 느끼는 가장 힘든 증상은 어떤 거예요? 공허감. 공허감. 그다음 불안. 불안 증상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울증상 이 정도 점수로만 보면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해당되는 거고. 스트레스 지수가 모두 좋지 않다. 받으면 긴장을 확 했다가 최고로 좋았을 때를 100점이라고 하면 지금 점수는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60, 70. 마이너스 60, 70 조금 아래쪽. 소심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이렇게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이런 분들이 보통 우울증에 조금 더 잘 걸린다고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예방 요인 중에 하나인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예민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세연 씨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 병원은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해 분석하는 최신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채취한 시료가 도착한 연구실. 상피세포에서 유전자를 분리해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다. 환자 맞춤 약물을 찾기 위해서다. 유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다르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내 유전자에 잘 맞는지, 내 유전자가 이 약물을 잘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고. 일주일 뒤 분석 결과가 병원에 도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부작용이 높다고 나왔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유전자 검사를 고려했을 때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다행히 세연 씨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었다. 우울증기가 있을 때 가장 처음에 많이 쓰는 약이 세로토닌 성향이 강한 약을 제일 처음에 많이 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데요. 그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성분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약을 선택을 했고 그 감정이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거나 좀 이렇게 막 예민해지는 성질이 조금 더 좀 조절이 되는 성분의 약을 일단 처방을 했고요. 새롭게 찾은 치료법으로 건강한 청춘을 되찾기 바란다. 대학병원 예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회가 생긴 건 좋은데 앞으로 잘 되기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민한 한국인의 우울증은 외국과 다른 특징이 있다. 한국과 미국을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한국인은 죄책감, 우울 같은 기분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반면 호흡곤란, 통증 같은 신체 증상에 예민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자살률은 미국보다 2.5배나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건강 염려증이 많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손발도 뻐근하고 이런데 일단 다른 과를 다 가게 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신체 증상이 다 병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초기에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죽고 싶은 생각을 훨씬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우울증의 타입이 좀 다릅니다. 멜랑콜릭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한 대학교에 위치한 벤처기업. 30살 성미경 씨는 이곳의 대표다.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제작 중이다. 디자인하고 마케팅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도 없고 저 혼자서 하다 보니 영업부터 디자인, 관리, 견적서 보내고 이런 거 다 제가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7개월. 초보 사장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지금은 당당한 모습이지만 학창 시절 그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8살 때쯤에 아토피가 생겼는데 14살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얼굴부터 해가지고 확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가 좀 심해서 거의 뭐 얼굴에 화상 입은 것 같이?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주눅도 들고 약간 교우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괜히 나 왜 한 번 더 쳐다보지?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토피가 심해진 중학교 시절 우울감이 찾아왔다.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조마조마한 10대를 보냈다. 부끄러운데요? 트라우마로 미경 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강박 사고가 머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길을 걷고 있었는데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게 치일 것 같은 불안감 있죠. 버스에 치면 어떨까? 치였을 때는 뭐 어디가 뭐 부서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피가 흩뿌러지고 사람들이 막 버스에서 내려서 날 보겠지. 그 불쾌한 생각이 머릿속에 껌으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안 떨어지고. 하지만 그녀는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투병기를 웹툰으로 연재해 사람들과 공유했다. 솔직하고 유쾌한 미경 씨의 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27, 28) 때쯤부터 미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아 내가 이만큼 아팠던 거였어? 인지가 되면서 아 아프다 진짜 아프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고 나중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서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미술 상담 치료는 전환점이었다. 찰흙을 만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거는 제가 텀블벅에서 펀딩을 했던 책이에요. 그녀가 뽑은 치료 성공 요인은 2가지. 저는 약물 치료가 정말 많이 효과를 많이 봤고요. 상담도 겸해서 더 빨리 좋아진 것 같아서 만약에 치료하게 되신다면 약물하고 상담 치료는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트레일러닝 대회에 나갔던 것들인데요. 그녀는 요즘 트레일러닝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트레일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산길, 초원, 언덕을 자유롭게 달리는 운동이다. 숲속을 달리다 보면 풀 밟는 소리, 벌레 소리에 오감이 살아나고 기분도 좋아진다. 30분 정도 달리면 러너스 하이 상태가 오는데 그때 성취감하고 후련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심적으로 괴로울 때 전력 질주를 하면은 달릴 때 이제 넘어지거나 부상이 입으면 안 되니까 달리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괴롭거나 원치 않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을 때 달리기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성미경 씨는 오늘도 달린다. 그녀가 찾은 즐거운 치료법이다. 한 발 한 발 내일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당차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서. 그녀를 응원한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는 입증됐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때문이다. 운동 후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하는데 고강도일수록 높게 유지됐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뿐 아니라 도파민도 많이 분비되고요. 세로토닌 분비나 이런 턴오버들이 빨라져요. 아마 산소 공급량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뇌의 모든 그런 세포들이 활성들이 빨라지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후 채보라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가 가방에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종이를 꺼낸다. 2주 전 의사가 보라 씨에게 내린 행동 치료는 3가지. 기상과 운동, 복식 호흡은 잘 지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기상을 했습니다. 아침은 챙겨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찍 기상해서 공부도 하고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운동을 할 겸 그녀는 자신의 일과를 매일 영상으로 기록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더운 날씨지만 운동하는 그녀의 표정이 밝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체크리스트도 채우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높아졌다. 기상 스터디라는 SNS 모임도 만들었다. 참가자는 8명. 서로의 기상 시간을 공유하며 응원했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제 자신에 대한 생활 습관의 변화. 좀 훨씬 아침을 일단 시작을 하니까 활기차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 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앞에 앉은 보라 씨의 목소리가 2주 전보다 밝고 자신감에 차 있다. 계속 교육하고 그리고 걷기도 계속하고 그리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럼 지난번보다는 몇 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는 한 3-4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잘했네. 아침이 있는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네. 보라 씨는 특히 복식 호흡의 효과를 크게 느꼈다. 공황 상태를 마주했을 때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환자분을 보고서 제일 느낀 거는 이런 사람이 좋아진다. 자기를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해요. 정말 노력하고 내 자신을 알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내 자신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노력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게 봤고요. 치료 효과를 이제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치료요법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본인도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약물의 효과도 높아지고 공황도 이제 줄어들고 감정 기복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2주 동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보라 씨. 의료진을 믿고 다음 단계의 치료에 들어갔다. 그녀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꿈이 간호사인데요. 멋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멘탈 관리 열심히 하고 이제 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저의 경험을 이제 공유해주면서 좀 더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보라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당신의 예민함. 통제하지 못하면 병이 되지만 잘 다스리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우울증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내가 늘 하던 일만큼 잘 진행이 좀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고 예전 같으면 화가 잘 안 날 일인데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난다. 인간관계까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치료라는 거를 받아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예민성을 활용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듣는 걸 들어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